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진우를 살게 해? 그리고 이 집, 설마 빚내서 얻은 건 아니지? 경비원 월급으로 여길 어떻게 감당해?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진우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아온 성실한 아버지. 그의 낡은 양복과 투박한 손은 딸의 결혼을 가로막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멸시와 모욕이 난무하는 자리.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딸은 무너져 내리고 짓밟힌 딸의 눈물 앞에서 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2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경비실 서랍 속 비밀을 꺼내기로. 박 실장, 나요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돈의 무게로 사람을 재단한 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통쾌하고 완벽한 심판. 당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돈과 신분이 사랑의 전부라 믿는 한 가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믿는 한 아버지의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을 다룹니다. 과연 진정한 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한정식집, 값비싼 병풍으로 둘러싸인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최지은은 마른 입술을 적시며 맞은편에 앉은 약혼자의 어머니 윤희숙 여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은 달아빠진 양복 차림으로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말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온 아버지의 투박한 손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윤희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최성필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하신다고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칭찬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말끝에 서린 서늘한 가시는 최지은의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최지은의 약혼자 김민준이 다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지만 윤희숙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없는 것 없이 자라서요. 아무래도 살아온 환경이 비슷해야 대화도 통하고 그러는 법인데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지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옆에 앉은 최성필은 그저 묵묵히 찻잔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의 침묵이 최지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빠, 제발 뭐라도 한마디만 속으로 외쳤지만 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윤희숙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집안도 있고 하니 격에 좀 맞춰주셔야 할 텐데요. 경비원 월급으로는 빠듯하시려나. 그 순간 최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김민준이 어머니 하며 소리쳤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상견례는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버지 최성필은 그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우리 딸만 속상하지 않으면 됐어. 그날 밤 최성필은 잠 못 이루고 딸의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온화했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최성필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김민준과의 동거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주말 오후였습니다. 최지은은 지독한 몸살 감기로 침대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지요. 김민준은 급한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비틀거리며 문을 연 최지은의 눈앞에는 윤희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방문이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 잘 있나 보러 왔지? 비켜봐라. 윤희숙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최지은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곤 집안을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기 시작했죠. 어머, 꼴 좀 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우리 민준이가 살고 있다고? 쯔쯔. 몸이 좀 안 좋아서 정리를 못했어요. 아픈 척은 냉장고나 한번 보자.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해 먹이는지. 윤희숙은 거침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하나하나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다 뭐니? 풀떼기밖에 없잖아. 그리고 이 집 전세금은 얼마나 줬어? 설마 경비원 버는 돈으로 이런 집을 얻었을 리는 없고 우리 민준이한테 손 벌린 거 아니야? 최지은은 현기증이 나서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윤희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민준이 돈 보고 접근한 거지? 신분 상승이라도 하고 싶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최지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힘겹게 내뱉은 대답은 윤희숙의 고함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럼 뭔데? 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넘봐? 그 고함 소리를 마지막으로 최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온 것은 당황한 윤희숙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낯선 천장과 소독약 냄새. 최지은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 최성필의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김민준이 서 있었지요. 응급실이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 의사의 진단을 듣는 내내 최성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딸의 병실을 지키는 최성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굽어있던 그의 어깨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죠.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이제는 바꿀 때가 왔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필은 김민준을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자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전부 들었네. 내 딸이 왜 쓰러졌는지도 알겠고.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자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주는 그 서늘함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성필은 낡은 수첩에서 번호 하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온 충직한 박 실장이었죠. 박 실장, 나요.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갈 테니 준비 좀 해두시오. 수화기 넘어 박 실장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그래. 경비실 서랍에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 이제 전부 꺼낼 때가 됐어.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최지은에게 최성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상견례 다시 한번 하자꾸나. 아빠,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뭘. 아니다. 이번엔 다를 게다. 모든 것이. 최지은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낯선 확신을 읽었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무언가 아주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상견례 장소는 최성필이 직접 정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 부부가 사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위치한 호텔 라운지였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윤희숙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여튼 격 떨어지게.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곧이어 최성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낡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윤희숙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부르신 건가요? 시간 없는데. 지난번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의외로 최성필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숙의 얼굴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함부로. 그래서 오늘은 사돈께 제 소개를 제대로 해드릴까 합니다. 최성필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이 호텔이 누구 소유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김정훈 회장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최성필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호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신 이 건물 전체 말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적힌 세 글자를 확인한 윤희숙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성필, 김정훈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명이인이겠죠. 제 소유입니다. 최성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방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순간 라운지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윤희숙과 김정훈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자신들이 평생 무시해온 직업을 가진 남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어떻게 고작 경비원 주제에.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정훈 회장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을 시작했지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최성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쯤 한성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었지요. 그 말에 김정훈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회사의 존망이 걸렸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때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나타나 거액을 투자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그게 바로 접니다. 뭐라고요? 한성건설의 최대 주주, 역시 접니다. 최성필이 내민 주주 명부를 확인한 김정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났지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서 그토록 멸시했던 초라한 경비원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최성필은 싸늘한 미소와 함께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모님께서 그토록 자랑하시던 그 펜트하우스 말입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기도 하지요, 제가. 그런데 관리비가 6달이나 밀렸더군요. 그는 투자 전면 철회 통보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정훈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최대 주주로부터 투자 철회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주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훈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성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어붙은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군,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이야. 자네 부모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딸 지은이를 택할 것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최성필의 투자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한성건설의 주가는 날개 없이 추락했지요. 다른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했던 회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정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살던 펜트하우스에 퇴거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6달치 밀린 관리비는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윤희숙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김정우는 아내에게 증오 섞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따위로 말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뭘 어쨌다고. 누가 봐도 그냥 경비원이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서로를 핥히고 원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부부 사이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최지은의 아파트 앞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대신 나타난 것은 최성필이었습니다. 아버님, 지은이와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발. 사랑? 자네 어머니가 내 딸에게 모진 말을 퍼부을 때 자네는 뭘 했나? 사랑한다면서 왜 지켜주지 못했지? 최성필의 서늘한 질문에 김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게. 그게 자네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김정훈 부부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최성필은 냉정했습니다.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두 사람을 그저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정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성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용서라. 최성필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윤희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딸이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부인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아픈 척 연기한다고 부인 아들을 붙잡으려는 수작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 한마디에 윤희숙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심장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은 내 딸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직업과 돈으로 평가하셨으니 이제 그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받으셔야지요. 최성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윤희숙이 다급하게 최성필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럼 정말 저희는 이제 끝인 건가요? 최성필은 돌아보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경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내려앉았습니다.
윤희숙과 김정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이제 아버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 성장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법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강연에는 항상 젊은이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저녁, 최지은은 재단 후원 행사를 마치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분주하게 그릇을 나르고 있는 사람. 바로 윤희숙이었습니다. 1년 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박한 앞치마를 두른 윤희숙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예전의 교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윤희숙 역시 최지은을 알아보고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체념한 듯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드릴까요? 최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 그토록 큰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윤희숙에게서는 어떤 원망의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최지은이 담담하게 주문하자 윤희숙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최지은에게 윤희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1년 동안 매일 밤 후회하고 되새겼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최지은은 그런 윤희숙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닐까요? 그 말에 윤희숙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지은은 더 머무르지 않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가, 미움이 아닌 이해가 자신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최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딸의 자존심만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진짜 품격이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켜내고야 많은 지켜주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말입니다. 진정한 부자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